문과생이 확통 말고 미적을 선택해서 확통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가점을 높게 받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수능 그 조정 점수가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종속 변수들이 막 들어가는데 어쨌든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으면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쪽에 잘한 애들이 몰려 있으니 공통 과목 평균을 같이 높게 받고 그리고 좀 점수가 낮아도 거기서 가점을 받으면 좀 좋지 않냐 그런 말인데 지금 이제 이런 말이 좀 나오는 이유 중에 이번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확통하고 미적이 난이도가 약간 비슷했거든요. 기하가 좀 어려웠고 확통 미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난이도로만 치면 확통하고 미적이 비슷하면 차라리 그냥 미적을 했으면 공통과목 평균이 높으니까 표준 점수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의 선택에 따른 또 희생도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극소수의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과 중에서도 수학을 관심이 있고 특히 수투가 미분 적분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미적을 초월함수로 늘려가면 미적분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게 뭐 문제 없이 해결이 된다면 아주 뭐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일단 절대적으로 그런 친구가 아마 학교에서 극소수일 게 확실하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능 자체는 난이도 조절을 좀 했어요. 수능 자체는 이제 이게 22문제 공통문항을 푸는데 시간이 100분이 30개를 푸는데 시간이다 보니까 미적분을 너무 어렵게 내면은 여태까지 모의고사 많이 어려웠거든요. 30번, 29번이 미적분만. 그러면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1번부터 20번을 푸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미적분 30번을 좀 쉽게 그리고 확통 30번을 어렵게 이번에 정답률 4%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적분 선택해도 괜찮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데 1년 내내 모의고사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28, 29, 30이 다 어려워가지고 수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미적분 30번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모든 사설 모의고사가 너무나도 고난이도를 했어요. 과거 킬러노처럼. 그러니까 학습량도 차이가 꽤 나죠. 이게 양이 이제 굳이 치면 미적이 거의 한 확통의 한 2배 정도 2배 되지 이상 않나요? 될 것 같습니다. 학습량이? 예. 기하랑 확통은 좀 비교하면 좀 비슷할 것 같고 양 자체로는 본인이 난 기하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하거든요. 시간적인 것보다도 스타일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능한 생각이긴 한데 아마 1년 동안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문제를 진짜 확통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이렇게 낸다면 문제를 풀었을 때 체감 난이도는 제가 느낀 거는 확통하고 미적은 선택 과목 난이도가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기하가 훨씬 좀 약간 이번은 어려웠다 그랬는데 학습량을 버틸만 하면 한번 뭐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대부분 애들이 이제 미적 쪽으로 확통해서 미적 쪽으로 하면 못한 애들이 또 가면 평균 점수가 또 내려가겠죠. 공통과목 평균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은 한데 학습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앞으로 고1이나 이제 고2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실 때 학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가 좀 부족하더라도 좀 미적 쪽으로 미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미적을 해놓으면 뭐 수능 볼 때 학습량이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잖아요. 미리미리 고1 때부터 차근차근 하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미적이라는 게 이제 미적분을 좀 학습을 하면 수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순기능인데 아까 말했듯이 공부량, 그러니까 양 자체가 많고 그렇긴 해도 이제 이게 결국은 소수거든요. 문과에서 이렇게 선택한 지금 결국 소수다 보면 결국 혼자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주변 친구 중에 이렇게 한 친구가 나밖에 없네 이런 상황을 그 외롭지 않게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나는 수학을 좀 미적분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는 뭐 점수 따는데 어느 정도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맞을 수 있다면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대학 전망적인 면에서 보면 약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문과가 수투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미적분도 문과에서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때는 있었다가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문과에서 별로 미적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항함수 미적분 지금 수투라는 과목 자체가 빠졌었다가 문과 입장에서 지금 수투도 공부를 하는 셈이고 만약에 이제 이 시험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미적분까지도 공부를 한다면 문과 계열로 가고 싶은 애가 사회학과라든지 뭐 국문학과 거의 뭐 학습적으로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 수학 학습을 하는 게. 그렇죠. 수투 정도만 하면 경제학
쪽으로 가도 충분히 할 만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어떤 대학까지 생각하면 불균형적인 모습도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부모님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 개념도 너무 어려워하는데 심화는 꿈도 못 꾸고 올해 수능이 또 이렇게 나와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추지 않으면 정말 이제 수능을 잘 보기 힘든 형태로 나와서 심화나 어려운 것들도 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참 많은 학부모님들이 갖는 질문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 착시 현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번에 불수능 하는데 사실 코로나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고2, 고3을 거의 언택트 시대로만 보냈던 학생의 첫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을. 잠시만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본 자료인데 요거 잠깐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그 불수능이라고 했는데 실제 정답률만 보면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의 정답률이 각 이제 어려운 문항들 그게 작년 이과 애들 가형 수리 가형 정답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지만 이과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비슷한 느낌이었다. 난이도가.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작년 이과 수능 정도 난이도였다.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정답률만 보면. 예.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냥 작년 이과 수능하고 비슷하게 냈는데 문과 애들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주로 확통에 있는 애들이 못하다 보니까 불수능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정답률을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불수능이 아닐지라도 실제로 점수가 떨어진 친구가 많고 문제 풀 때 느낌이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중위권이라든지 확통 선택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렵게 느꼈는데 막상 그들이 수능 끝나고 왔더니 비슷하게 냈다니까 또 배신감 느낀다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또 일부긴 하지만 분명히 성적이 오른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정답률은 비슷한데 문제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유형이 달라서 이런 유형에 생소한 유형에 익숙한 애들은 밑에서 치고 갔고 그렇죠. 이런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위에다가 밑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대로 중1의 선행 개념 개념도 너무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이 불수능을 이끌어 나가겠냐. 수학이 약한 아이들. 예. 근데 아까 착시현상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지금 2년 내내 언택트로 지금 공부한 첫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학력 저하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심한 불수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불수능이라니까 그리고 점수가 낮아졌으니까 불수능이 맞긴 맞죠.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사고력 위주로 학습한 애들은 성적이 비슷하거나 오른 친구도 있고 소수지만 분명히 떨어진 애들은 불수능이라고 느끼는 게 맞는데 그들이 지금 2년째 거의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의 어떻게 보면 첫 수능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매스컴은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게 수포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념 정리고 심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요. 어차피 중학교 때 그냥 무난하게 하다 고등학교 때 1 받아가지고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친구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어느 친구도 수포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1 때 어려운 걸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신문 매체에서 수능은 불수능이다 그러고 불안감만 조장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뭐 친구가 어려운 학원 어려운 문제 푼학원 따라갔다가 나 혼자서 이탈되고 막 그럼 나고자 되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하락되면서 나는 수학은 아닌가 봐 수포자잖아요. 그런 경우는 고득점이라든지 하이 레벨을 가지 못하더라도 개념 정리 위주로 하위권에서라도 일단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도 풀고 내가 정직하게 공부를 해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만 어머님이 계속 해주면요. 중학생들은 대학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의욕이 없지만 중3, 고1이 되면 일단 본인들도 안단 말이죠. 2년 지나면 나도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럼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끌고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중2, 중3 2년을 내내 놀았어요. 고1이 됐어. 중2, 중3 2년 동안 나온 구멍들을 어떻게 맬 거예요?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거를 강추하고 그러려면 어머님이 같이 아이 편이 돼줘야 돼요. 계속 자신감을 낮추는 게 아니고 그래 넌 고등학교 가서 더 꾸준히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 정도에서 놓치지 말고 하자 이렇게 계속 인커리지를 해주셔야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실제 이제 고3 정도 되면 수포자가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개념 위주로라도 튼튼하게 해서 남이 이제 많이 나간다, 선행 빠르다, 심화한다 따라가지 말고 일단은 수포자가 안 되는 게 우선이다. 근데 학생들 지도해 보면 제일 문제점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애들이.
적은 시간으로 큰 효과를 그렇죠. 바라니까.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기숙학원 정도라도 가고 나서 한번 느껴보면 야 이게 진짜 공부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초중고에 공부한 건 공부도 아니었네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애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재수를 하면 엄청난 양의 학습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성적이 오르잖아요.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학생들은 개념 위주로만 이렇게 좀 끌고 가다가 얘네들이 사실 수학을 많이 못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수험생들까지 지도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열심히 안 하거든요 재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게 되면 성적이 이제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 근데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모르는 거죠, 보통. 중학생은 사실 목표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17살 넘어가면 자기들도 목표가 생기면 이제는 2년 지나면 나도 대학생이다. 그럼 그때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중학생 때는 이제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회피할까 모면할까 그냥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맨날 거짓말하고 공부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모면을 하는데 한 고1 때쯤 정신 차리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중학교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개념 튼튼히. 튼튼히 개념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해내면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관련해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수험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계속 수능만 분석을 하셨는데 올해 뭐 수능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불수능이고 뭐고 떠나서 평가원 이번에 수학만큼은 출제하시는 분들 고생하셨고 그 의도도 느꼈고 문제가 괜찮았던 부분이 있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이해할 수 없거나 수정됐으면 하는 뭐 평가원 출제에 관계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째 재수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출제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15번 같은 경우에 빈칸 추론이 나왔는데 15번이 원래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내지 않고 그냥 냈을 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빈칸 추론을 내면 오히려 배려하는 건 맞는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작년 순위 나영에서도 빈칸이 안 나왔거든요. 올해 1년 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물론 상위권 학생들이야 빈칸이 나오든 말든 사고력을 갖고 쭉 문제를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풀 수 있지만 중위권이나 중하위권들은 아무래도 6월, 9월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유형을 당연히 안 나올 거라는 물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굳이 6월, 9월을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 유형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출제를 해 주셔가지고 애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적응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런 기회를 주시고 냈으면 좋은데 15번에 빈칸 딱 나오니까 중하위권들은 나 빈칸 1년 동안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중위권 이하 학생들 또 우리가 배려했으면 하는 거 15번이 그랬고 21번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 절대값 문제인데 그 문제는 사실은 쭉 적어놓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동그라미 몇 개 치면 풀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로 쉽게 예, 해서. 저희처럼 그냥 오랫동안 수학 강의하고 등비수열 그냥 맨날 하던 사람들은 보면은 앞에 두 개가 마이너스네. 그냥 끝나버려요. 속이 얘기 잔머리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도 그런 게 되는 부류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좀 학습을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고득점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런 문제는 뭐냐면 고지식하고 열심히 한 친구보단 좀 그냥 머리 회전이 좀 빠르고 예 답을 잘 찾는 친구들은 쉽게 구해요. 너무나도 이건 편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지양하는 게 어떨까. 그런 낮게 문제의 아쉬움들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냥 언론에서는 불수능이라고 수학 뭐 너무 어려웠다 이걸로 끝나는데 분명히 흐름은 바람직하고 분명히 인강이라든지 이렇게 뭐 스킬로만 다져서는 고득점 맞기 힘들다고 이렇게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좋은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어렵든 쉽든 상관없는데 출제 기조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대비했다가 또 이렇게 가면 잘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정말 뭔가 바꾸기 힘들잖아요. 예, 왜냐면 그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른 과목도 못해서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기조가 바뀌어버리면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도 했지, 그 다음에 엔제도 풀지, 뭐 어려운 4점짜리 킬러 다 푸니까 뭐 어떻게 나오든 뭐 다 상관이 없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정말 딱 맞춰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수능 특강 풀어야지 뭐 해서 아주 적은 양들만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부한 게 헛되지 않게 아이들이 좀 기조가 이렇게 가면 앞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가고
갑자기 또 내년에 쉬어버리면 또 문제가 근데 되거든요. 지금 형태가 저는 당분간 유지가 됐으면 참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좋은 문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수능이 나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중상위권 학생들 그렇게 이제 사고력을 높이는 대비, 그리고 초중부터 좀 그래도 선행 무리하게 뽑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혼자 생각해서 풀어가는 그런 연습들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지금 자체가 이제 하위권인 학생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5등급, 뭐 6등급부터 거의 수포자라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런 수능을 1년 동안 준비를 해나갈 때 바람직하진 않지만, 예전에 수능이 평가원인가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계속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얘네들이 도저히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문제 풀면 100분이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중하위권 학생들이 현재 실력을 급격하게 올리기 힘들면 수능 문제 풀면 한 20문제 풀면 100분이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10문제는 아마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수능 우리가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워낙 약한 학생들은 정말 문제를 포기시켰습니다. 한 10문제씩. 그래서 등급컷이 보통 80점대 1등급, 70점대, 60점대 이렇게 10점 차이로 이렇게 등급이 쭉쭉 갈려지다 보니까, 얘네들 뭐 5등급, 6등급 받는 애들은 4등급만 받아도 정말 괜찮은 거니까, 4등급 받으려면 사실 한 60점, 50점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수능 같은 그렇죠. 경우면. 그러면 4점짜리 10문제를 안 풀면 이제 60점을 확보를 하니까, 그런 아이들은 정말 이제 어차피 다 못 푸니까 4점짜리를 10문제 어려보는 거 빼고 나머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고 나머지는 찍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해도 6등급에서 4등급, 5등급에서 3등급 이렇게 전략을 우리가 그때 세웠었는데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다 풀려고 하면 애들이 시간도 딸리고 막 풀었던 것도 틀리고 그래서 굉장히 점수가 급하락하고 어설픈 중위권 애들이 많이 폭망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연습을 시키니까 그래도 중하위권 학생들이 평소 봤던 것보다 한 등급에서 2등급 정도는 그래도 점수를 확보를 했으니까, 너무 수학 실력을 올리기 힘든 중하위권, 특히 이제 4등급에서 한 6등급, 7등급인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한 10문제 정도 안 풀고 나머지만 풀고 20문제만 100분 동안 푸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도 팁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보라든지 혹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고액과외를 해가지고 수능을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자기가 점수를 올린다라면, 그렇게 못 만난 학생들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거는 선생님의 역량이 많이 중요하진 않은 수능 같아요. 아이들이 정직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좀 넓힐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예전과 같이 어떤 인간 강사라든지 혹은 뭐 경험 많은 선생님들의 어떤 노하우들이 많이 좌우하지 않는 수능 같아서 오히려 정직한 수능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